학창시절 내리마에 있는 낡은 목조 맨션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친구가 묵고 가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막차 시간이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내 방에 온 것이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방을 대충 치워서 어떻게든 친구가 잘 공간을 만들자 이미 시간은 새벽 2시였다. 그렇게 둘이 누워 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야, 저거 말인데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냐? 친구는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그냥 얼룩이야. 아마 위층에서 물이라도 새서 그런 거겠지. 천장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더럽다는 것은 이사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저건 좀 괴상한데? 친구는 일어나서 천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냥 얼룩이라니까? 나는 친구의 행동이 신경 쓰여 일어나 불을 켰다. 어? 불 켜니까 안 보이네? 그냥 얼룩이라고. 친구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가까이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얼룩을 덮었다. 아마 이게 입일 거고, 그리고 이건 눈이지. 코는 여기고 뭔가 다른가? 평소라면 방에 불은 끄고 누웠었지만 친구가 화장실에 갈 때를 생각해서 화장실에 백열전구만은 켜놓은 상태였다. 친구는 옆으로 누우면 그 얼룩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끈질기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야, 그런데 이렇게 자면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자는 거지? 친구가 그렇게 말한 순간 방이 흔들거렸다. 우리는 숨을 내쉬는 것조차 잊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지진이겠지? 내가 겁을 내며 방에 불을 켰을 때였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천장에 확실히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방 안에서 도망치려 했다. 시끄러워. 그리고 그 순간 방에 벽을 차는 것 같은 소리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소리는 분명히 오른쪽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초조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를 말렸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현관문을 열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는데? 이런 방에는 있기 싫다고. 친구는 목소리를 죽이고 투덜댔다. 나는 친구의 앞을 막아섰다. 금방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지. 그 방은 빈 방이야. 나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친구에게 말했다. 아무도 안 산다고. 그 다음날 나는 그 맨션에서 나왔다. 얼마 전에야 그 목조 맨션이 있는 장소 부근까지 가보았다. 지은 지 40년 정도 되었던 그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친구 타카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라고 한다. 그날 타카시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가로등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택가라고 해도 도로는 무척 어두웠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타카시는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집 몇 군데를 지나 공터에 나오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로 보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 같았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앞을 지나쳐 가려고 하자 그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제 사공원은 어디 있나요? 어? 타카시는 발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금 더러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었다. 언뜻 보인 손과 발에는 흉터 같은 것이 보였다. 하지만 얼굴만은 너무 어두웠던 터라 보이지가 않았다. 네 번째 공원이라 이리저리 소년을 살피며 타카시는 생각했다. 물론 타카시가 있는 곳 주변에는 공원이 많았다. 야구장이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큰 첫 번째 공원, 작지만 놀이기구가 많은 두 번째 공원, 큰 모래와 체육시설로 구성된 세 번째 공원. 하지만 네 번째 공원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타카시에게 소년이 손을 뻗었다. 안내해 주세요. 그것은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타카시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을 쳐냈다. 그 순간 소년의 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마치 물속의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타카시는 겁에 질려 전속력으로 집에 도망쳤다고 한다. 다음 날 지도를 뒤져보았지만 네 번째 공원이라는 곳은 지역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내가 고등학생 때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음 날은 학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 방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는 딱히 뭘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3명은 친구의 방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휴대폰이 그리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연락수단으로 삐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를 넘어가는 그 순간 내 삐삐가 울렸습니다. 삐삐의 화면을 보니 구해줘라는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친구와 웃으며 이런 시간에 장난을 치다니 한심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삐삐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워, 구해줘 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적당히 하라면서 투덜댔지만 그 순간 다시 삐삐가 울렸습니다. 도와줘 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 한 명이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로 지금 누구 웃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기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또 다른 친구가 누군가 웃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삐삐가 또 울렸습니다. 내가 삐삐의 시선을 돌린 순간 방 창문 바로 밖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라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들렸던 모양이었던지 우리는 그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여서 여자는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있던 방은 안쪽에 있었는데 벽에 둘러싸여 있어 결코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손에 있던 삐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삐삐의 마지막으로 찍혀있던 문자는 으흐흐였던 것입니다.